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순간, 현관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고 손에 든 스마트폰을 벽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내 영혼이 빨려나간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당분간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겠다. 아니, 더 나아가 모든 관계를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변덕이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혹은 왜 갑자기 잠수를 타? 라고요. 당신 스스로도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내가 이중인격인가? 라며 자책하기도 하죠. 평소에는 누구보다 밝고 사교적인 당신이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단절 욕구는 더욱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도망치고 싶어질까요? 그리고 이 관계의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끊어내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적 소진과 비활성화 전략입니다. 먼저 비활성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감이 높아지면 우리의 뇌는 이를 안전이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한다는 느낌, 나의 독립성이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때 뇌는 애착 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비활성화입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스위치가 툭 하고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좋았던 상대방이 갑자기 귀찮아지고 그들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숨소리조차 거슬리고 밥 먹는 모습이 꼴 보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거리를 억지로 벌려놓으려는 고도의 심리적 작전인 셈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관계적 소진입니다. 이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위해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씁니다. 항상 웃고 배려하고 분위기를 맞춥니다. 이 가면 쓰기는 엄청난 인지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뇌의 전두엽은 쉴 새 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감정을 억제하느라 과열됩니다. 특히 내향적이거나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게임을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배터리는 광속으로 닳고 있죠. 그러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뇌는 셧다운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정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파업하는 것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모든 연락을 끊고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의 욕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강제적인 격리 조치에 가깝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현상이 오히려 사회성이 좋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아마 거절을 잘 못하거나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 참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칼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도어슬램을 시전하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피적 통제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침으로써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카카오톡 알림 숫자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묘한 공포와 함께 답장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지 않으신가요? 이 잠수는 타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어 기제가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가면을 쓰고 또다시 지쳐서 동굴로 들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게 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배터리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기준에 맞춰 내 배터리 용량을 과대평가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사회생활이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의 뇌는 자극에 더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해결책의 첫 단계는 예고된 잠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면 상대방은 당황하고 관계는 손상됩니다. 이것이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신 한계가 오기 전에 미리 선언하세요. 나 요즘 좀 지쳐서 이번 주말은 충전하고 올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을 거절이 아닌 휴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작은 안전장치가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을 덜어주고
실제로 푹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를 뺏어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정리하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갑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내가 살아야 관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닌 고독으로 재정의하세요. 고립은 타의에 의해 갇힌 상태지만 고독은 자발적으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온전히 나의 감정과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면 그제야 비로소 과열된 뇌가 식고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고 싶은 충동, 그것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제발 나를 좀 돌봐줘 라는 외침이죠. 그러니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안전한 동굴을 허락하세요. 충분히 쉬고 나면 당신은 다시 문을 열고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억지로 웃는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관계는 마라톤입니다. 전력 질주하다 쓰러지는 것보다 내 페이스대로 걷다가 쉬는 것이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그 까칠함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충직한 경호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경호원을 미워하지 말고 잠시 그의 말을 듣고 쉬어가세요. 잠수를 타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잠시 씹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당신을 기다려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싶은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며 그저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동굴 시간이 고립이 아닌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전이 끝났을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연락을 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죄책감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잠시 엎어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침묵을 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절하지 못해 병이 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굳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동굴이 필요한 존재들이니까요. 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